미국이 요청한 기술 한국 단호히 거부. KF-21 한국형 6세대 스텔스 탑재, 한국산 엔진 추력 공개하자 미국 경악. KF-21은 인도네시아와 국제 공동 사업을 통해 체계 개발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분담 금액이 6천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인도네시아가 개발비를 먹튀한 것이 아니냐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는 이번 사태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서 발생됐기 때문에 1차적 책임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정부가 계약 유지 결단을 내린 상황에서 KF-21의 사업 성공과 향후 실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와의 첨단 전투기 공동 개발의 의미는 대규모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비 분담 목적도 있지만 48대 초도 수출 물량을 고려한 우리 정부의 대의적 결정이었다며 최근 당선된 프라보오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KF-21 개발 참여와 협력, 48대 확보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KT-1 기본 훈련기, T-50 고등 훈련기 등 국산 전투기 수출 신화의 시작을 만들어준 국가이며 인도네시아의 성공적 운용은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국산 항공기 도입으로 이어졌다. 현재 FA-50은 아세안, 동남아 국가연합, 안보벨트의 핵심 기종이 됐다. 이렇듯 인도네시아는 현재의 K방산 신화 시작의 상징적인 국가로서 KF-21까지 첫 수출 계약을 맺게 되면 수출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몇 년간 분담금 문제로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주도적으로 KF-21의 사업 성공과 첫 수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국산 전투기 수출 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처음 시작해 7회째를 맞았던 지난해 전시회에는 172개사가 참여해 625개 부스에서 국내 드론 관련 기술을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조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프로파일럿은 국산 무인기용 엔진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조용진 방사청 기술정책과장은 방사청에서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을 계획하는 무인기용 엔진은 작은 항공기나 무인 항공기에 들어가는 자동차 엔진을 개량한 왕복 엔진과 가스를 태워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동력을 작동시키는 터보팬 엔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내 무인기 엔진 개발은 지난 2013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에서 5500lbf급 엔진을 완전 독자 개발하고 있다며 목표 국산화율을 85% 이상으로 하고 대부분의 소재와 구성품 등을 국산화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9년부터 1만 lbf급 엔진 개발을 시작했다며 현재는 이에 맞는 소재를 개발하기 위에 온도에 따른 변화 특성 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무인기 엔진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조 과장은 무인기 소요는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왕복 엔진은 군단급 무인기를 개량한 형태의 무인기에 적용하려고 개발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전자전 무인기가 될 수도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가스터빈 엔진은 고고도 무인정찰기나 스텔스형 무인정찰기, 무인 편대기처럼 전투기를 보조해주는 무인기를 염두하고 기술을 확보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무인기 엔진 개발 계획은 5500lbf급이나
1만 lbf급처럼 추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유인기 엔진과 바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하는 엔진인 F414GE-400은 22,000 lbf급입니다. 조 과장은 우리나라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15년 안에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 추력은 15,000 lbf급이고 후기 연소기를 장착했을 때 22,000 lbf급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무인 편대기를 개발할 때 기동성이나 무장 장착 능력을 고려했을 때 도출된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는 15,000 lbf급 엔진 기술을 확보하면 그 다음 단계인 6세대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도 우리가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력에 따라 한 급이 끝나고 다음 것을 시작하면 좋겠지만 기술을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일부 개발 기간이 겹치더라도 병렬적으로 기술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며 2022년부터 15,000 lbf급 엔진 개발 계획을 수립했고 2023년에는 조금 더 정교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엔진의 추력을 높이려면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내열압금 소재와 냉각 기술 개발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을 하루아침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료연구원이나 기계연구원, 항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고 에이드에서도 내열 소재를 확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티타늄 소재에서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복합형 구조까지는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새로운 합금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털어놨습니다. 또 엔진을 개발할 때는 비행 안정성 인증 즉 가망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가망 인증 역량과 경험들을 어떻게 쌓고 인프라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라며 결론적으로 내열 소재와 공정 기술, 가망 인증과 시험 평가 인프라 확보를 가장 중점에 두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을 듣다 보니 어려운 과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이 과정을 극복해가며 엔진을 국산화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의 엔진 국산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우선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 과장은 무인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이나 구성품은 강화된 국제적 통제를 적용받는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MTcel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인 MTcel은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987년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서방 7개국이 설립한 다자간 협의체를 말합니다. MTcel은 사거리 300km 이상, 탄두 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 완제품과 무인 비행체, 이와 관계된 부품, 기술 등에 대한 외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때문에 장기간이나 고고도를 비행할 수 있는 무인기의 경우 엔진을 우리가 원할 때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국가안보적 차원,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무인기 엔진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수 산업 쪽을 먼저 설명했는데요. 조 과장은 엔진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 항공기 특성에 맞춰 개조 개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추력을 조정한다던가 후기 연소기를 단다던가 또는 공기 유량을 조정하는 형태로 다양한 엔진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G나 PW서를 보면 하나의 기본이 되는 엔진을 갖고 민항기와 수송기 엔진부터 고출력을 요구하는 폭격기용 엔진까지 다양하게 개발한다며 나아가 함정용, 발전용,
민간용 등 코어 엔진을 기반으로 다양한 파생 개발을 한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국제적인 경쟁력 측면도 고려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항공 엔진을 독자 개발하면 개발 과정에 참여한 업체는 주요 항공 엔진 업체들에게 아주 중요한 개발협 역사가 된다며 전략적 제휴사, 리스크 쉐링 파트너가 되면 항공 엔진 시장 규모에서 3%만 더 확보해도 연간 약 50억 달러에 해당하는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가 RD는 도전 가능한 기술이나 선진국을 빨리 추적하는 것에 중점을 뒀는데 이제는 도전적이고 과감한 RD 투자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항공 엔진 개발의 파급 효과가 워낙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용진 과장은 결국 항공 엔진의 최종 목표는 유인 항공기용 엔진 개발이라며 무인 항공기용 엔진에서 충분히 신뢰성이 확보되면 차기 경전투기나 차기 한국형 전투기에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항공기 엔진이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다며 조금 더 빨리 개발한다면 KF-21 운용 유지용 엔진 정도도 우리 한국 엔진을 썼으면 좋겠다는 게 기술정책과장으로서의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1년 전 인터뷰를 다시 보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꼼꼼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방사청과 열정적으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수많은 엔지니어들을 응원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이 윤상현 북한 핵무기 증강으로 협박 및 선전포고 우리도 핵공유 나서야 1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북한이 핵탄두 제조에 사용되는 고농축우라늄 HU 제조 시설을 공개하며 핵무기 증강에 노골적으로 나서면서 우리나라의 협박이자 선전포고를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윤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제조 시설을 공개한 것은 대놓고 핵무기 증강에 나서겠다는 협박이자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북한은 2010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적이 있으나 이번처럼 대외적으로 고농축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윤 의원은 이번 행동이 북한이 앞으로 핵동결을 전제로 군축 협상에 나서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윤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진심으로 믿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북한의 위장 평화쇼만 믿고 저 시설을 그대로 둔 채 대북 제재 해제에 나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지적하며 북한의 핵 증강을 막기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미 간 워싱턴 선언을 통해 결정된 미국 전략 핵잠수함의 전개를 상시화하고 미국과의 실질적인 핵 공유에도 나서야 한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일 외교안보 협력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